네, 안녕하세요. 무용글로벌입니다. 지금 저는 푸켓에 있습니다.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우돈타니 공항에서 이제 푸켓으로 바로 날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둘째 날이네요. 둘째 날 푸켓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라오스 여행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11일 여행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11일 동안 제가 얼마 정도의 여행 경비가 들었는지 라오스 11일 동안의 여행 경비를 말씀드릴게요.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여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드는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쭉 따져봤습니다. 먼저 제일 많이 드는 게 숙박비죠. 그죠? 숙박비는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좋은 숙박 장소를 잡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는 또 잡지도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제가 잘 때 코를 많이 곱니다. 여행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저도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인실은 잡지 않았습니다. 게스트하우스를 가기는 가지만 혼자서 이용하는 곳을 주로 잡았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숙박비는 제가 비엔티안으로 도착을 했고요. 그래서 비엔티안에서 2박을 하고 방비엔에서 3박,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에서 또다시 3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비엔티안으로 내려와서 3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총 11박을 했고요. 비엔티안에 도착해서 잡은 숙소는 하루에 15불 정도 하는데요. 요즘 그 환율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2만원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2박해서 4만원을 썼고요. 그 다음에 방비행에서는 사실 아시는 분이 그 여행사 관계자 분이십니다. 그래서 저에게 그 호텔을 제공을 해 주셨어요. 그랬는데 거기에 숙박비를 계산을 해야겠죠.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돈이 드니까. 거기 리조트가 하루에 한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박을 하게 되면 12만원 정도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는 한 두 곳을 사용을 했는데요. 첫날 밤에 묵은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비쌌고 55만 깁, 둘째 날은 40만 깁 하더라고요. 평균으로 따져보게 되면 하루에 한 3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박을 했으니까 10만 5천 원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 라오스 요정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하루 20불이니까 요즘 그 환율로 하게 되면 26,00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26,000원 곱하기 3 하게 되면 3박을 해서 78,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총 숙박비는 따져보게 되면은 34만 3천원 정도가 숙박비로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. 11박 하는 동안에요.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택시도 사용하고 툭툭이도 타고 또 미니버스도 탔고요. 그 다음에 기차도 탔었고 2번이나,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대여를 2번이나 했습니다. 이런 비용들을 총 다 합해 보니까 18만 5천원 정도가 제가 교통비로 지불을 했습니다. 그 외에는 걸어 다녔으니까. 그리고 숙소를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데 잡고 위치가 안 좋은 데 잡게 되면은 교통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랩을 잡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툭툭이를 자주 탄다든지 하게 되면 툭툭이는 여기는 싸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또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비는 좀 적게 들은 것 같고요. 오토바이도 자주 이용을 하고 해서. 그 다음에 식사와 커피입니다. 식사비는 제가 열심히 그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식사비는 크게 많이 안 들었고요. 근데 이제 커피 값은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편집을 한다거나 낮 시간에 너무 더우면 돌아다니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커피 값하고 식사비 하고 해서는 하루에 평균 따져보니까 2만원 정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11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2만원 정도를 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마사지를 좋아합니다. 이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
다 나온 건 아니지만 11일 동안에 제가 마사지를 총 6번 받았더라고요. 가는 곳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떤 데는 팁을 주고 어떤 데는 팁을 주지 않았습니다. 특히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너무 못해서 제가 팁을 아예 안 줬습니다. 2번을 갔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평균 따져보면 한 번 받을 때 팁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5,000원 정도가 들었어요. 그래서 6번 해서 90,0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. 액티비티는 방비행에서 우리 아시는 분이 여행 관계자분이라서 저보러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액티비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면 한 15만원 정도가 들지 않았을까. 또 이제 방비행에 가서 이제 여행자분들이 비싼 액티비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건에 맞게 또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니까 이 액티비티 가격은 이제 본인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타 돌아다니면서 군것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또 옷도 구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다 따져보게 되면은 제가 한 11만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. 제가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. 물도 거의 호텔에서 제공하는 물 정도만 마시고 했으니까 이 비용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.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09만 8천원 정도가 들었어요. 제가 여행을 하면서 경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. 최소 비용으로 여행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. 빠듯하게 쓴 것은 아니었는데 숙박비하고 모든 거 교통비를 고려해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숙박비죠. 숙박비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인실을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,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숙박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식사비는 아마 제가 적게 드는 편일 겁니다.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맛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. 그리고 로컬 음식도 베트남에서 조금 살아서 로컬 음식도 잘 먹는 편입니다. 그래서 식사비는 아마 다른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들 걸로 압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술,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. 술은 거의 못하기 때문에 한 병 정도 먹으면 취하는 정도입니다. 맥주 한 병, 그것도. 그래서 이제 술값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들은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라오스 배낭여행을 했는데 라오스 배낭여행이 할만한가 이렇게 아니면 저 말고도 저는 그래도 여행을 조금 다녔는데 여행 초보도 다닐만 한가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. 라오스는 일단 제가 다녀보기에는 치안은 괜찮았습니다. 제가 다닌 곳을 한정하면 그렇습니다. 그 비엔티안도 그렇고 방비엥, 루앙프라방이 다 여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치안에 대해서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간단한 영어나 저 정도의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언어가 안 통해서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여행자들이 있는 곳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에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티켓팅을 할 때도 티켓을 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로컬에 가서 이제 뭔가를 사 먹을 때는 손짓 발짓 하고 이제 뭐 메뉴판을 보고 아니면 딴 사람 먹는 거를 보고 나 저거 달라 이렇게 해서 먹기도 했지만 그렇게 배낭여행 하기에 정말 불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라오스 여행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꼽아본다고 하면은 일단 장점은 비용이 비교적 딴 나라에 비해서 이 주변국에 비해서 좀 적게 드는 편입니다. 그리고 로컬 음식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로컬 음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좀 정감이 갑니다.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잘 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풍경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. 단점은 교통수단을 이제 예매하는 거나 이런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안 돼 있어요. 그래서
기차가 빠르고 편리한데 기차표를 끊는 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.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은 이제 여권도 줘야 되고 이 여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예매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보내는 사람한테 수수료도 줘야 되겠죠, 그죠? 아니면 또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차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차 예매나 이런 건 좀 힘들었고요.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편리하지가 않습니다.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들이 잘 없어요. 툭툭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툭툭기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게 되면은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 합리적인 가격이 이 나라 물가에 비해서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면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그 운전하시기 두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잘 못하시는 분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대중교통에. 그리고 먼지가 날리는 도로가 너무 많아요. 수도인 비엔티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차 위에 보게 되면 뽀얗게 먼지가 앉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 점이겠죠, 그죠?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.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요.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서 좀 좋은 곳으로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좋은 곳이 많이 존재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다닌 여행지를 한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이제 호텔은 훨씬 더 좋고 깨끗한 곳을 잡을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을 나와서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간다거나 하게 되면 바를 예를 들더라도 아주 고급 바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저렴한 로컬 사람들이 가는 곳, 여행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러면 여행을 제가 이렇게 라오스 여행을 쭉 하면서 이게 괜찮은 배낭 여행지인지 아닌지를 가늠해야 되지 않습니까?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괜찮은 나라입니다. 배낭여행을 하기에. 배낭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의 가장 불편한 점은 치안입니다. 이게 치안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어디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걸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 그 라오스에서 제가 여행했던 곳들은 그런 데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게 되고요. 또 이제 거기 현지 사람들이나 거기를 다녔던 사람이 이제 치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다니는데 제일 그 불편할 수 있는 부분, 치안 부분들이 괜찮아서 여행을 다닐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이죠. 이게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상술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뭔가를 권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여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었어요. 호객행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닐 때 뭐 이거 한번 그 해봐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따라오면서 막 이걸 계속 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라오스에서는 전혀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행자에게는 편안한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다음에 또다시 라오스를 여행하고 싶은가가 여행이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따질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라오스를 들려야겠다. 다음에 라오스를 들릴 때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머물러 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도시는 비엔티안입니다. 비엔티안이 수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인프라가 적고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방비인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여행객들만 바글바글 합니다. 그리고 루앙프라방은 물가도 조금 비싸고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있기가 조금 꺼려지는 곳이고요. 그런데 빈티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달 살기 정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.
또 수도이지만은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하노이나 아니면 호치민에 갔을 때 사람들의 냉랭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없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라오스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엔티안에 조금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라오스 여행을 11일 동안 하고 마치면서 제가 쓴 비용,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저와 비슷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뭔가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제가 재밌는 거리를 일부러 만들지 못하지만 그냥 저만의 여행을 이제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여기 푸켓에서는 어제 공항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느낀 부분인데 푸켓이 상당히 큰 도시 같더라고요. 그래서 푸켓에서는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. 여기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3박을 예약을 했습니다. 2박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있는 동안에 여기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볼지 아니면 다음 목적지인 발리로 바로 날아갈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켓에서는 푸켓의 전체적인 부분들 좀 넓으니까 이게 어떤지를 제가 보이는 대로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